자, 어제 파리에서 귀국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저희가 이 시간에 송 전 대표의 입국하는 모습 생중계로 전해드렸죠. 당시 현장 분위기 저희가 조금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우리가 어제도 현장 생중계로 봤어요. 네. 공항에 인파가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300명이라고 추산되는데 사실은 뭐 현장 상황을 보니까 더 엄청난 인파가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기에 경호원들, 또 기자들 포함하면 정말 수백 명의 인파가 모였고요. 그 사안 관련해서 욕설, 환호, 지지, 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막 겹쳐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천공항 5번 출구로 이제 빠져나가시는 상태에서 상당히 복잡한 심경의 표정으로 인터뷰를 침착하게 하셨고요. 그 내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고 송파구에 있는 자택으로 떠나셨습니다. 자,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입국 후에 기자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중계를 전해드렸는데 당시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좀 편집을 했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공공구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 그대로 변함 없으신가요? 파리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진영 부장. 애초에 송 전 대표가 이번 건은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면 내가 모르는 사안이 많다. 이거 좀 파악해 봐야 되겠다. 입장이 좀 바뀐 건가요? 지금 이정근 씨 관련 녹취록이 3만 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사적으로 통화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취가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녹취록 관련돼 가지고 선별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단이 누가 있을지 지금 검찰이 안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물러선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송영길 대표는 뭐 즉각 귀국을 했고 그다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입당은 다 밝혔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걸 가지고 시기 조정을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여기 돈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 녹취록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기획수사라는 의혹을 벗어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세표 위원장, 송 전 대표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향후 자신의 대응은 검찰에 달려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를 정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로 보는 것 같지가 않고 이것 자체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기획수사라든지 아니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대응을 검찰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책임을 좀 미루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서 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만 본인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것이 아닌 것이 실제로 이정근 씨와 윤건석 의원은 돈을 주고받았다라는 녹취록이 지금 그냥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그냥 선거 캠프에서 끝났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당대표 체제에서 윤건석 의원은 사무총장을 맡게 되고 네. 이정근 씨는 사무부총장을 맡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캠프 이후의 국면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송영길 대표는 그 중책을 맡겼느냐. 심지어 대선이 있는 해에 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겼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이 뭉뚱그려서 나는 정치적 책임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동시에 이것이 검찰이 나 왜 소환 안 하냐, 왜 시기 조절하냐 라는 식의 메시지를 자꾸 내는 건 이 사건 자체를 여전히 정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승우 변호사, 어제 입국할 때 송영길 전 대표에게 한 여성이 종이 쪽지 하나를 이렇게 건넸어요. 그런데 거기 써 있는 글씨가 상당히 화제예요. 네네. 이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네. 정확한 글귀는 이제 자등명, 자기의, 법등명, 법기의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떠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슬퍼하는 안한 존자에게 스스로의 등불을 켜서 자신에게 의지해라. 내가 설법한 부처님의 설법을 등불로 여기고 그 법에 의지해서 가라. 타인에게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지지자분으로 보이는 분이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송 전 대표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지금 이제 파악이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있는 이제 형태의 어떤 해석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저희 MBN에서 생중계할 때 바로 정면에 비쳤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 어떤 의미를 내포할지 우리 이승우 변호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자, 민지수 기자,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어쨌든 입국을 했어요. 그 전에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들어와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들어왔어요.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현재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데요. 이 돈봉투 사건 당사자를 청렴 운운하며 옹호하는 민주당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는 교육적인 유해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송영길을 연호했다는 공항의 추태는 국민을 졸로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당대회 사건은 민주당 스스로 자신들이 구태이고 개혁 대상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온갖 깨끗하고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 하지만 속을 들추어 보면 거짓과 위선,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천하람 당협위원장은요, 이 돈봉투를 돌린다는 수준이면 당연히 후보와 상의를 하게 되어 있다. 본인도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를 해봐서 아는데 본인이 결코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강훈식 의원 얘기 좀 듣고 올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송 전 대표가 본인이 입장에서 진실규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라고 밝힌 거라고 보고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향후에 좀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결국은 이 문제들을 좀 극복해내는 것은 혁신 그리고 개혁해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준비에 준하는 제2창당 수준까지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박지원 본부장. 네. 당 쇄신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사실은 2008년도에 박기태 당대표 되던 전당대회 돈봉투 건이 2011년도에 밝혀졌습니다. 네.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박근혜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선출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총선에 이기고 대선에 이겼습니다. 그런 하나의 좀 혁신의 전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 좀 씁쓸한 게 민주당의 모 의원은 이게 관습이다, 관성이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얘기했죠. 사실은 악습이죠. 악습은 좀 깨트려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일 볼 때마다 차떼기당, 돈봉투당 뭐 이런 정치권 전체에 혁신이라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서 양당을 거쳐가면서 오는 현실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한번 구조적으로 한번 혁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의원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것이 결국은 돈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음성적인 자금으로 하도록 했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미국식의 화이트머니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여야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도부에서 얘기 나온 전당대회 룰 개선하는 뭐 혁신안 내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죠. 사실 그 대의원이 민주당 같은 경우 당원보다 한 50배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돈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혹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참에 대의기구 자체를 국민의힘처럼 전당원 투표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오늘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강래구 씨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는데 여기에 대한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뭐 재청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이건 가정법이지만 만약에 또다시 기각된다면 향후 검찰의 이 수사 스텝은 좀 어떻게 좀 될까요? 일단은 영장 기각되게 되면은 이제 20일이라는 공소제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출국 금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해서 검찰의 행보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굉장히 빨라져야 되는 것이고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건 어떻게 뭐 일반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송 전 대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면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봐야 돼요?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출국 금지를 안 해도 이분
추국 현재는 못합니다.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수 기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새로운 증언도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스폰서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정근 전 부총장이 전당대회 두세 달을 앞두고 직접 돈을 구하러 다녔다 이런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서운하지 않게 할 테니 자세한 이유는 묻지 말아달라라며 여기저기 돈을 구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전 부총장이 이렇게 직접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현재 알려진 9,400만 원을 넘어서 이 돈봉투 살포 금액이 억대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수수 관련 현역 의원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대로 이 수사 과정에 따라서 돈봉투에 관한 규모가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측도 많이 나오는데 향후 수사 상황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